뭐 진정한 감축은 국내의 감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감축에 대해서 특히나 환경단체들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국외 감축 빼고 어떻게 우리가 2050 탄소 중립하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다 2050 탄소 중립 아실 겁니다.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죠. 그리고 작년에 열렸던 COP26에서 강화한 NDC를 발표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유엔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발표한 탄소 중립 목표가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1.5도 지구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2022년 말까지 NDC 목표를 더 강화해서 다시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 이제 국내 싱크탱크가 모여서 1년간 연구를 해서 K-맵이라는 강화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 3곳이 한국형 2050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 K-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디냐면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9일에 발표를 열고 거기서 K-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NDC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는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를 세웠으나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숙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1년간 연구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K-맵은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추가로 더 감축할 이제 온실가스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탄소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K-맵이 국외 감축과 CCS를 포함하지 않고 국내의 감축 노력만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논란 많은 부분들을 건드렸죠. 사실 최근에 저희 임팩트온 기사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국외 감축, CDM 사업이라든지 국외 감축과 국내 감축, 뭐 진정한 감축은 국내의 감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감축에 대해서 특히나 환경단체들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국외 감축 빼고 어떻게 우리가 2050 탄소 중립하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안에서도 유관기관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산업부와 환경부가 국내 감축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전에 기사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맵 쉽게 말해서 일단은 정보 시나리오보다 NDC 기준으로 4% 목표를 더 줄인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OP26에서 NDC 목표 상향해서 발표했으나 유엔이 여기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2022년 말까지 더 강화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화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국의 NDC 시나리오가 중간 감축 목표랑 비용이나 편익 분석이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NDC 목표 상향할 때 이 점을 보완하도록 돕기 위해 K-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맵은 앞서 언급한 그 3곳이랑 독일의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 밴데 연구소가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K-맵은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DC에서 44%를 감축하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목표보다 4%를 높인 거죠. 그 4%를 높이니까 2022년부터 50년까지 누적을 해서 봤을 때 16억 3천만 톤의 탄소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K-맵을 달성하려면 연간 45조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한 비용인데 결국에 이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게 되는데, 탄소 줄이면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연간 50에서 110조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K-맵은 인구 전망이나 GDP 성장률, 산업구조 같은 것들을,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 대한 경제관, 성장이라든지 이런 속도와 수준,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방향성과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거기에서 정도만 강화하고
전략만 추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감축 부분도 똑같이 그 시나리오에 있던 대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업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발표는 넥스트랑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그리고 녹색전환연구소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수송 부분 같은 경우와 봐도 이렇게 현황과 현재 수송 부문이 한국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이 14.3% 차지하는데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라든지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이동수단을 전환하고 또 대형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전력으로는 아직 거리라든지 이런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부문별로 발표를 했고요. 또 연평균 1조 1천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일 수 있으며 또 얼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고 또 앞서서 독일의 아고라 에너기 밴드에 싱크탱크가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아고라의 연구 결과가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했던 것처럼 K맵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반영해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정부가 이를 잘 살펴보고 기후정책에 잘 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광희 연구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아고라가 독일 정부가 원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5년 앞당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일주일 후에 정부가 이때는 이 정부는 메르켈 정부입니다. 전 정부인데 지금은 3인당이 집권했죠. 신호등 연정이라서 연정을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후 부분에서 강력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 아고라가 이런 강화된 시나리오를 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정부가 이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80%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반영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더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독일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K맵도 한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현장 참석자랑 유튜브로 송출됐는데 유튜브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이랑 어떤 제안들이 계속 거의 1시간 정도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용 부분에서도 질문이 많았는데 그 외에도 그러면 이 K맵 나왔는데 K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 이 시나리오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기후비영리단체 청년기후긴급행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지혁 공동대표가 K맵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또 그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산해서 차기 행정부에다가 탄소 중립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좋다. 중요하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나리오지 바로 적용해서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는 로드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진 부소장이 K맵은 일단 1차 연구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당연히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2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온라인에서도 질문과 제안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K맵이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공연불이 안 되고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선거 기간이니까 지금 이 기간 안에 사회적 논의가 확산이 되어야 되고 이게 이제 공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언론사나 국회 통해서 탄소 중립을 주제 토론회가 열리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진 부소장은 오늘 나온 K맵 연구보고서를 각 대선 캠프마다 전달을 하고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소장이 대선 후보가 이런 토론회를 제안받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서 국민 후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받아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로드맵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대선 전국에서 토론회는 열릴지 그리고 그 토론회에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게 될지 그리고 참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